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지방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새로운 경제재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부분 이전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캠프 주지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는 했지만 이전부터 의무화 규정 도입에는 반대해왔으며 애틀랜타시를 상대로는 소송까지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상으로 사유지의 경우에는 주인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통지할 수 있으며 범칙금은 적발당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확고한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AJC가 입수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자료는 조지아주에서 지역 감염이 매우 광범위하며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침 강화를 권고했던 바 있습니다. AJC는 행정명령 발표 전에 이미 약 100개의 도시 및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으며 캠프 주지사의 발표 이후 많은 지방정부가 규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취재진은 한인타운이 위치한 귀넷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티 측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주말 대학가 인근 주택에서 열린 파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조지아주 상황이 왜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달로네가시에 위치한 노스 조지아 대학교 인근 주택가의 이번 주말 모습입니다. 현재 조지아주 전체엔 마스크 의무 조항이 없으며 노스 조지아 대학교는 대학 건물과 시설 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어 따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청년층 확진자가 조지아주 전체 환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번 주말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사건 영상입니다. 한 클럽에 모인 젊은이들 사이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을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난투극이 벌어지고 여성들은 엉겨붙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핸드폰을 켜 동영상을 찍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일부 미국인들이 공공보건 의무사항인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투병 중인 자신의 여동생 병실 사진을 공유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 내에서 코로나19의 심각성에도 마스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자 한 유튜버는 마스크를 총처럼 싹 발사하는 도구를 개발해냈습니다. Mask on, point blank, 3, 2, 1! Point blank, 3, 2, 1! Oh! Yes! It works! 동물 포획에 사용하는 그물총 원리를 응용해 만든 도구입니다. 얼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압축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서 무게추가 달린 마스크를 쏘아 보냅니다. 이후 쏘아 보내진 마스크가 얼굴에 닿으면 무게추가 달린 끈에 절로 휘감기며 고정되는 원리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유라는 사람들과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의무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 외치는 사람들. 여전히 미국은 마스크 전쟁 중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지난 15일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어영갑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그리고 남궁전 교회협의회 회장의 개회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김윤철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소개한 후 한인 동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친중 친북으로 치우쳐 수십 년간 다져온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많은 한인 동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인 동포들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확실하게 강화되기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상영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축사를 총영사가 대독해왔으나 김영준 총영사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어 김영률 민주평통회장,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회장, 그리고 김기수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애틀랜타 한인노인회 나성호 회장의 선창에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17일 개막했습니다. 2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신다윤 기자가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한 달 정도 지연됐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인 17일부터 개최됩니다. 당초 밀워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각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 모임과 회의가 진행되고 본 행사는 매일 밤 9시에서 11시 화상으로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첫째 날인 오늘 저녁에는 미셸 오바마, 버몬트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2000년과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존 카시치 전 오하이오 주지사를 포함한 11명의 연사가 참석합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셋째 날인 19일에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바이든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델러웨어에서 후보직 수락연설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DNC 생방송은 유튜브 채널과 DNC 웹사이트에서 동시 방영됩니다. 또한 케이블 없이 스마트 TV로 보실 경우 2020 DNC 어플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샘박 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자로 선출됐습니다. AJC 보도에 따르면 샘박 의원은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전 주지사 출마자와 함께 17명의 떠오르는 민주당 스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샘박 의원이 아브라함스와 함께 민주당 유력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샘박 의원은 내일 18일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300 연방 실업수당이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이미 여러 주가 $300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받았으며 주마다 다르지만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은 FEMA의 재난구호 예산 중 $440억 달러를 통해 지급됩니다. 각 주가 예산을 신청하고 FEMA가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FEMA 측은 애리조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유타주의 예산 신청을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을 경우 주 정부는 3주간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에 매주 FEMA에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00의 실업수당은 12월 27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지만
재난구호 예산 440억 달러를 지출하거나 자녀 재난구호 예산이 250억 달러 이하가 되거나 의회가 별도의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통과시킬 경우 중단됩니다. 300달러의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에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 개주는 더 힐에게 10월 중순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캘리포니아 죽음의 계곡이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913년 이후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기상국이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16일 오후 3시 41분 기온 측정 결과 화씨 130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7년 만에 고온입니다. 검증 과정을 거친 뒤 기록이 인정되면 1913년 이후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은 1913년 7월 데스밸리에서 화씨 134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기온 판독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공식적인 수치로 인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적인 고온은 1931년 튀니지에서 화씨 131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 또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데스밸리의 지난 일요일 화씨 130도의 기온이 검증되면 공식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됩니다. 데스밸리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친 모하비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19세기 서부 개척시대의 황금을 찾아 서쪽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이곳의 높은 기온 탓에 더위로 숨지는 일이 다수 발생해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이란 뜻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데스밸리의 지형은 움푹 들어간 모양이라 가마솥처럼 열을 가둡니다.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곳은 해수면보다 86m나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는 지구 북반구의 2020년 7월이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기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반구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북반구엔 미국과 한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포함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NOAA는 최근 월간 지구 기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7월의 지구 온도는 화씨 62.06도로 20세기 평균치보다 1.66도나 높았고 2016년 7월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구의 4개 반구 중 하나인 북반구의 육해수면 기온을 추산했을 땐 연 평균치보다 2.12도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적 없는 이례적인 기온입니다. 역대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던 2019년 7월의 기온 기록보다 0.14도 높습니다. 다만 북반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CNN은 기후 전문가를 인용해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대기 중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 이상 폭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300개의 피자헛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0여 개의 피자헛 매장을 운영하는 MPC 인터내셔널 측은 지난달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MPC 측은 피자헛 브랜드를 보유한 얌 브랜드스와 합의해 단계적으로 300개 매장을 폐점하고 927개의 매장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을 닫을 피자헛 매장의 직원들은 다른 피자헛 매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MPC 측은 아직 어느 매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송여경 기자입니다. 오늘인 17일 오후 4시 3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59만 568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3,43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7,5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22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주별 신규 확진 환자는 플로리다, 미주리, 조지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플로리다, 미주리, 엘라베마, 조지아주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7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3만 8,861명, 누적 사망자는 4,7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4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5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2,107명, 누적 사망자는 476명입니다. 기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1,655명, 누적 사망자는 290명입니다.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101명, 누적 사망자는 264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